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죠. 그죠? 네, 많이 주주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 기사 몇 가지와 지금 시젠의 이 주가 하락,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한 두세 가지를 보고 올 건데요. 파우치 소장, 화이자 백신, 코로나 팬데믹 끝낼 잠재력 있어. 미국 복지부 장관, 이르면 3월만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 준비될 것. 이런 기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미국 FDA 일라이릴리 항체 치료의 긴급 사용 승인, 경증 환자의 처방, 고위험 노인 어린이 입원 필요성 낮춰. 지금 보이시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미국 1일 확진자 20만 명 쏟아져 나왔다. 그죠? 자, 또 보고 볼게요. 유럽 재봉쇄에도 의료 붕괴 현실화. 코로나 팬데믹. 자,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 하락은 뭘까요? 자, 첫 번째로는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 백신 관련주와 키트, 진단 이 관련해서 많은 주식이 지금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트리거였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 한국 증시에 건강하지 못했던 상승 이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주식 신용거래 1위는 CGN,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부터 CGN이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3,500원이 넘게 신용융자를 받아 CGN에 투자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CGN이 주가 하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락 요인이 나오게 되면 늘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자, 그렇죠?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사상 최대를 유지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특히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정말 이래를 보기 힘들 정도로 누적 환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CGN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네. 이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모멘텀이 되면서 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 더 나아가 성장주 섹터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많이 주가에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것 부분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에도 섹터별로 해서 매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가 그리고 코스닥이 대장주 등극을 했고 이 부분을 코스닥 150 차트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시는데요.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코스닥 150 차트입니다. 선 하나 제가 긁게요. 자, 2020년도에 정고점 부분을 탈취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아랫부분과 이 윗부분에 대한 수급에 대한 건강 상태는 매우 다릅니다. 이 밑에는 개인의 여유 자금과 장기 자금과 건강한 자금이 있을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장기성 자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고점을 탈취한 이 부분은 자, 증시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자금, 개인의 비투, 레버리지, 한탕, 남들이 돈 벌었다니까 나도 한번 벌어보자 라고 했던 물량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어린이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언제든 바늘로 이 부분을 폭 찌르면 언제든 터질 수 있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CGN도 이제 이 레버리지 물량, B2의 물량, 신용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어떤 트리거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변동성 확대에 불가피한 부분에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LG화학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아니,
CJ는 설명하는데 왜 LG화학의 장기주봉 차트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유가 있겠죠.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자,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 정말 전 세계가 출렁했었죠. 그리고 그 뒤 2009년도부터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서 중국이 도강양해를 끝내고 대중국 굴기를 시작한 해가 바로 2009년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원자재와 소비재를 다 빨아들였죠. 한국도 이때 2009년도에 2008년도에 경제가 퍼졌다가 중국이 엄청난 물량을 수출하면서 바로 살아났죠. 이때 자동차, 화학, 정유, 이때 LG화학은 화학의 대장이었던 차화정 랠리라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압도적인 랠리를 대세 상승을 펼칩니다. 실적이 동반된 이때 현대중공업도 배를 만드는 회사부터 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눈으로?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유동성, 개인 동학개미에 의한 이 유동성 장세에 의한 보이죠? 이 장세, 요 유동성, 미래에 대한 선반영이 기대가 됐던 거죠. 이 기울기를 6개월 만에 이 기울기를 한번 보시라고 지금 증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증시의 대변, 네, 한국 증시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고점을 요 부분을 회복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이건 LG화학의 얘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는 다 차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기울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LG화학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기대감이 매우 기대가 되며 4차 산업, 2차 전지의 중심성에 있겠지만 이 분야가 매우 지금 증시가 불안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증시입니다. 이거 코스피 이게 12월 회계연도 결산법인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가게 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12월 결산법인의 실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019년과 2008년도가 거의 실적이 비슷합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별도 기준이에요. 별도 연결 기준이 아니라. 그죠? 그만큼 2020년도가 2019년도보다 좀 나아지겠지만 매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한번 쭉 꺾였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이런 타이밍에 있는데, 자, 이렇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매우 불확실성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CJ는요, 정말 올 한해 CJ는 해였습니다. 매출액 1000억대에서 올해 1조가 예상이 되고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죠. 정말 레벨루가 다른 기업으로 하늘로 승천했으며 정말 펀더멘탈이 분자진단, 키트, 시약, 장비에서 펀더멘탈이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매출 1조가 나와 있는 기대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에서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살아있죠. 하지만 우리는 1조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늘 좋은 부분과 또한 안 좋은 부분을 동시에 보면서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야 합니다. 투자는 정말 냉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제가 말씀을 어저께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한국 사람만큼 미국 중앙은행, 페드,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연준이 그렇게 달러를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압도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쳐서 투자 심리,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개인 투자자들이 2020년도 증시에 정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죠. 2020년도는 개인에 의한 장세였다. 하지만 타짜라고 부르는 외국인은 정말 추세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짤막하게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기로 했죠.
근데 이건 시장에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사실 카드가 없어요. 금리를 갖고 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멸되어 가죠.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물가를 2%에서 2.5%로 금리 인상을 올리는 조건을 상향을 했죠. 근데 이 부분도 금융시장을 해치지 않는 선안에서 이 금리를 제어한다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결코 시장의 비둘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파적인 부분을 말했던 부분이에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연준이 굉장히 최근에 립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은요, 지금 증시가 올라가도 불편하고 막 떠그러져도 불편합니다. 만약에 지금 떨어지게 되면 실무 경제에 파괴를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만큼 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연준은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 대한 버블과 반대로 너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불편하다고 늘 언급을 드리면서 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현재 마이너스 금리 한다고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매입한다고 했는데 ETF를 통해서 정말 찔끔하고 안 했습니다. 유명무실해졌죠. 미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넘어서 이 정부를 넘어서 민간까지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거는요. 사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한다고 하고 찔끔하고 ETF를 통해서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죠. 미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해서 자,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안 좋을 수가 있고 실물 경제에도 금리가 튀버리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의 상단을 뚜껑으로 닫아버린다. 그래서 YCC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한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자, 결론은 연준은 립 서비스만 하고 지금부터는 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찔끔 양적 완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 자산이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 10조 달러까지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멈춰 있죠. 이 부분을 착안해서 보시고요. 지금은 대외적인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우리 시젠은 위로도 열려있고 아래로도 열려있습니다. 왜?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슈팅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젠의 정말 훌륭한 펀더멘탈과 이 대외적인 리스크가 합쳐지면서 변동성 확대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젠의 일봉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젠은요, 보이시죠? 2020년이 되면서 정말 거래량은 보이지도 않는 만큼 그전과 차이가 있어요. 압도적인 거래량이 유입이 됐고 이 부분은 차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1차 파동이 한번 나왔죠. 돌파하고 2차 그리고 3차까지 그리고 지금 박스권을 살짝 이탈하고 박스권 하단에 지금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아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언제든지 반등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졌죠. 급하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봉을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입되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조에서 매출액 1조에서 얼마나 프로테지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매출액 1000억대에서 지금 1조에서 성장하는 부분은 확실히 다른 부분입니다. 1000억에서 1100억대나 1조에서 1조 1000억 가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가격대는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보면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여기 이탈했죠. 아쉽게도 여기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탈을 해서 일봉상 지지를 받았죠. 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탈하게 되면 바로 지지가 121선하고 일봉상 지지가 있어요. 여기 지지가 좀 두 개가 만났죠. 지지가 세고 그 다음 장기 추세선 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지가 매우 세겠죠. 이 부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다 저항이에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이평선 모든 게 다 저항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지지, 일봉상 저항,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 돌파하면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 이 박스권 중요한데 이 박스권 하단으로 좀 내려왔어요.
자,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일이 중요하겠죠? 자,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거래량이 늘 말씀드리지만 유입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CGN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